네, 안녕하세요. 천이사입니다. 자, 오늘 네이처셀 보도록 할 건데, 네이처셀이 오늘 보면 이제 시가가 이제 뭐 플러스 1% 정도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가가 고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빠졌다가, 종가가 이제 마이너스 1% 정도 마감이 됐는데, 일단 어제보다 거래량은 줄었어요. 대신에 이제 어제의 전일 저점을 살짝 이제 이탈하는 현상이 나왔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리는 거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음봉이 상태에서 아랫꼬리가 달렸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에 관련된 속도, 하락에 관련된 폭,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살짝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세게 나오는 그러한 속도를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이저셀의 딱 분봉 흐름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눈에 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딱 보면은 처음에 여기 9시 타임 보면 여기서 거래량이 미친 듯이 많이 동반이 됐고 이러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물량을 살짝 받아주고 횡보시키는 흐름 그리고 또 여기 이후로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 여기서 이제 뭐 플러스 뭐 약 14% 정도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매수를 안에 놓으면서 아래에 자전거래를 받쳐놓지 않으면서 그냥 이제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는 거 관망을 하면서 그냥 주가가 서서히 빠지면서 음봉이 됐던 부분 이게 이제 어제였죠. 그러면 어제 이 거래량보다 오늘 아침 9시에 거래량이 훨씬 더 적어요. 그 말은 뭔가요? 말 그대로 오늘도 뭐야 그냥 매수하는 거 없이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망. 아침 9시부터 그냥 뭐야? 아예 관여는 안 하는 거죠. 9시부터 10시까지. 그냥 뭐 매도할 사람들 다 매도해라. 팔 사람들 팔아라. 여기서는 아침 9시나 10시 사이에도 주가를 그 전에 들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나오는 거에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했거든요. 폭에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종가 때쯤 오후장 때 정도에 이제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속도 조절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 속도 조절을 했었어요. 그 폭에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의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다 많이 터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보다는 아침에 관리했던 어제가 거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지는 이 메인 시간대에 매수를 받쳐놓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어제보다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후장보다는 이 아침 9시나 10시에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왜? 매도가 조금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럼 이 매도가 나오는 거에 관련해서 매수를 받쳐놓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질질질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네이처셀의 오늘 주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세력 같은 경우는 뭐예요? 차익실현 흔적, 뭐 나가는 이탈 흔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뭐야 그냥 매수에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또 주가가 하락으로 빠지는 거에 관련해서 이 하락을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의 하락 매도로 한 번의 장대 음봉으로 한 번의 음봉이 크게 발생되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여전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건 이거죠. 첫 번째로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이제 언제를 생각을 하고 있느냐? 뭐 네이처셀을 추가 매수 이때쯤에는 해야지. 이 가격에서는 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름 있을 거잖아요. 저는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일단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분기 실적.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저한테 문의를 준 적이 있죠. 뭐 옵션 만기일이 영향을 주냐, 실적이 영향을 주냐.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관세에 관련해서도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의 공단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사님 실적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준다고 했는데 왜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에 분기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온다고 쳐. 그쵸? 그러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은 들어오겠죠? 그쵸? 근데 이게 확연하게 막 몇백 프로, 막 몇천 프로 사상 최대 실적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냥 약간 나아진 정도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예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그때보다는 뭐야? 그냥 약간 소소한, 그쵸? 그냥 그저 뭐, 기분 좋은, 그 정도의 양보만 나오겠죠? 뭐, 그게 뭐, 3, 4%가 될 수도 있고, 뭐, 5% 정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 실적이 적자폭이 좀 커졌어. 하여튼 되게 목같이 나왔어. 그러면 이로 인해서 주가가 뭐 대량 거래를 동반한 여기처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한가를 갈까요? 안 가요. 대신에 양봉대랑 똑같아.
마이너스 5% 전후 주가는 또 눌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장담할 수 있어요. 대량 거래를 동반한 주가 하락 안 나옵니다. 분명히 거래량 없이 뺄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지금 실적 이슈가 한창이잖아. 그럼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실적을 궁금해하는 개인들도 많을 거라는 말이야. 그쵸? 물론 뭐 제 구독자분들이야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고 어떻게 주가 흐름이 가더라도 그냥 뭐 평탄하게 그냥 뭐 빠지면 빠지나 보다 오르면 오르나 보다 기다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과몰입을 한단 말이야. 과몰입을. 그쵸? 네이처스 자체가 실적 관련주로 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과몰입을 해. 그럼 뭐야? 그런 사람들은 실적 안 좋게 나와?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를 때리겠죠. 손절을 때리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이처스를 컨트롤하는 이제 뭐 거기 쩐주나 세력들이나 주포들이 이 생각을 안 할까요? 무조건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거 자체가 아직 안 나왔잖아 발표가. 그럼 이거 자체가 뭐야? 불확실성이야 불확실성. 그러면 불확실성을 통해서 빼고 결과가 안 나왔죠. 불확실성. 다른 말로 반대로 좋은 말로 하면 뭐야? 기대감이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주가가 지금 빠진 상태야. 실적 발달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면 실적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낄까요? 정답은 후자예요, 후자. 그럼 뭐야? 이거를 통해서 털애를 한 번 더 털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들이 생각 못할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양봉 나오면 그러면 매수 좀 늦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것 때문에 계속 또 올라가지 않는다니까? 올라와야 잠깐 일시적이야.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잠깐 일시적이고 결국 주가는 제자리로 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얘가 여기서 저점을 찍고 기술 반등이 나왔어. 그죠? 근데 실적에 관련된 이슈로 얘가 여기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흔들고 이 자리를 의도적으로 또 한번 이탈이 됐어. 음봉이 됐어. 그래서 음봉이 여기서 막 이런 식으로 내려와. 그럼 뭡니까 이거? 이거 급락 기술 반등 나오는 척 하지만 또 이거 하락 추세다. 미친 듯이 빠지겠구나. 할 거예요. 그쵸?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거를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흐름. 저는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거는 제가 옛날에 젠베스를 통해서 예시를 드렸죠. 젠베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인증을 안 할게요. 이제 뭐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젠베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딱 보면 여기. 그쵸? 누가 보더라도 어때요? 이 라인을 지지할 것 같아. 이 라인을 통해서 뭐예요? 등락이 나오고 있어. 절대 안 깰 것 같잖아. 이 자리 깨면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야? 이 자리에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급락 나오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점화를 갔어, 점화. 시가 하한가잖아. 점화를 갔어. 근데 이 자리를 막 지켜줘. 그럼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급등이 나올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가가 아래로 빠져. 이 자리 아래로 빠져.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절 때려요. 필요 없어. 근데 심지어 주가 이렇게 빠졌을 때 실적 적자래. 적자폭이 커졌대. 개 무섭잖아, 그러면. 그럼 뭐야? 다음에도 때려요. 그쵸? 봐봐. 젠백스. 빠져, 안 빠져? 봐봐.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그럼 되게 공포야. 이거 자체가 이 구간에서 지지대가 급등이 될 거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이게 공포라고.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절하겠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빠지고 가죠. 그쵸? 제가 노리는 거는 뭐야? 요거 노리고 있어요. 저는 요거. 고의적으로 이탈했을 때 정말 네이처셀에 관련해서 진짜 이 종목 다시는 쳐다보지 말아야지. 이 종목 진짜 죽어도 안 해야지. 이 종목은 진짜 회장 라정차 막 욕하고 그런 주가 흐름, 의도적인 그런 주가 흐름 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만약에 시약처는 이미 반려권이 떴어. 그쵸? 그리고 이번에 분기 실적까지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끝나잖아요? 그 뒤로는 이슈가 안 좋은, 배드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야. 안 좋을 만한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뭐야? 말 그대로, 이제는 기대감밖에 안 남아요, 기대감. 우리가 시약처 결과 나오기 전에도 결과적으로 뭐였어? 불안감이었잖아, 불안감. 그리고 뭐였어요? 불확실성이었잖아. 그죠? 그러면 말 그대로
분기 실적에 관련된 거. 이것도 역시 불안감, 불확실성이라고. 그러면 이거 결과 나왔어. 불확실성 제거. 이거 결과 나왔어. 불확실성 제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불확실성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지? 없어요. 그 다음에 뭐야? FDA 승인이냐, CRM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단계는 아직 멀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추세 흐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언제 나오냐? 8월 달에 나오죠, 8월 달. 내가 봤을 때는 내일이 8월 14일이죠. 금요일에 지금 뭐 휴일이잖아, 공휴일이잖아, 그죠? 8일로. 빨간 날이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내일 장 끝나고 뭐 한 저녁 6시? 뭐 한 5시? 한 내일 5시에서 6시? 뭐 이 정도? 하여튼 뭐 장 끝나고 뭐 저녁에 나올 가능성? 빠르면? 늦어도 저는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봐요. 늦어도.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들어가는 거 아무리 늦어도 8월달 아니라는 거예요. 빠르면 다음 주라는 거야. 이번 주에 저점이 잡혔어. 그쵸?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 발견했잖아. 그쵸? 이번 주부터 약간 급락을 멈추고 저점이 잡혀가고 있어. 그쵸? 저점이 잡히면 뭘 해야 돼? 기회를 노려야죠. 기회가 오면 뭘 해야 돼? 잡아야죠. 이제는 슬슬 그 타이밍이 오고 있어요. 분기 실적까지 나온다? 그러면 더 이상 네이처셀에 관련된 불확실성, 그리고 네이처셀에 관련된 이제 불안감, 그러한 내용들은 그냥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저점이 찍혔을 때, 뭐 이런 자리야. 저점이 찍혔을 때 진짜 저점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진짜 저점인 거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이거를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돼. 대응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과적으로 핵심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타점,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나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 보면은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얼마까지, 얼마 원에, 몇 원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세요. 그리고 이거 최소 어디까지 봅니다. 그 가격대 가면 제가 한 번 더 목표가를 상향할지 그 자리에서 매도할지 사인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들,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6531에 4413 이쪽으로 네이처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이 네이처셀에 관련된 타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은 지금 이슈가 많이 켜지고 있죠. 그 이슈에 관련된 정확한 해석의 브리핑, 그러한 내용들을 꼭 다 받으시고요. 이제 문자 같은 경우는 확인하는 대로 제가 빠르게 답장을 드릴 겁니다. 뭐 돈을 요구하거나 뭐 받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청에서 2시TV 구독자를 조금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을 하시되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바닥 매수 구간은 조만간 잡힐 건데 이 구독을 누르고 문자를 주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 히든 종목 같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준비한 히든 종목도 꼭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천이서 구독자분들은 25년도에 세 가지의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진행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인공지능 AI 종목이에요. 시장이 상승을 하던가 하락을 하던가 지수가 오르던가 빠지던가 관계없이 올라갈 종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는 그러한 섹터를 들어가야 되고 그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AI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들어가봐야 수익이 크게 안 나요. 그러려면 뭐야? 아직 안 올라간 종목, 아직 안 올라간 섹터로 들어가야겠죠. 24년도에서 25년도에 올라간 섹터들 뭐가 있었습니까? AI 종목들, 그리고 뭐야? 전력이었어요. 전기, 전선, 원전. 우리는 어떤 게 들어갔죠? 전선이나 원전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과거에 전기나 전선이, 원전이 어떤 거 들어갔죠? 여기 보면은 24년도 1월 달에 대한전선, 24년도 3월 달에 대원전선, 24년도 3월 달에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만원대에 들어가서 7만원대에 매도를 했어요. 그쵸? 거기에 관련해서 딱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어디에 있죠? 24년도 3월 달 주가 위치 여기에 있습니다. 만원대에 있어요.
이거 7만원까지 몇 배의 수익인가요? 무려 7배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문자 인증을 해.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문자 인증은 포토샵 조작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인증을 해. 그 역시도 믿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날짜가 몇 월 며칠 되어 있습니까? 24년도 3월 15일 되어 있어요. 주가 위치가 15,000원에서 17,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그쵸? 4분 22초입니다. 들어볼게요. 겁니다. 이 가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65,000원에서 7만원 구간이에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도 6만원에서 7만원까지 가는 거 믿지 않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같습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거 2탄이에요, 2탄. 우리가 전기, 전선, 원전은 이미 갔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안 간 게 있어요. 이 안 간 게 뭘까요? 아직 안 간 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든 아니면 반도체든 아니면 전력 전선이든 이게 없으면 그냥 말짱 꽝이에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생산 단가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투자한다? 내년에 대박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두나 에너 같은 경우도 뭐야? 7배 수익이 났어요. 이거는 7배보다 더 가면 더 갈지 덜 갈 수가 없어요. 왜? 말 그대로 관련된 섹터가 계속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점점점 빠삭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로 히든 종목 첫 번째로 나갑니다. 이 종목은 무조건 받아가세요. 제2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종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 꼭 받아가시고 대신에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종목을 무작위로 아무나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럼 얘네들이 다 눈치를 챕니다. 그럼 뭐야? 주가를 눌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이 들어가요. 그럼 뭐야? 제한된 인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다 금액이 모이면 이 종목은 마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첫 번째 종목 꼭 다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진행한 게 뭐였죠?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오픈을 할게요. 첫 번째로 올라간 순서가 항암이었어요. 그 다음에 뭐 같죠? 비만이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 종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하나가 바로 뇌입니다. 이거는 제가 블랭크 처리를 한 거고 이거는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오픈을 드리는 거예요. 항암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뭐였습니까? 젠백스였죠, 저희는. 비만으로 들어간 종목이 뭐였습니까? 펩트론이었죠. 그쵸? 젠백스. 몇 월 며칠이요?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다리에서 다시 절반 매도했던 거 재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매도했던 분들은 절반 재매수 진행을 이제 거의 다 진행을 아마 오늘 했을 거고 몇 월 며칠이죠? 24년도 11월 2일입니다. 그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24년도 11월 2일 자리 위치가 어디예요? 24년도 11월 달이면 여기 12월 달이죠. 24년도 11월 달이면 기본적으로 여기네요, 여기. 그쵸? 어때요? 여기 들어갔죠? 이거를 내가 25,000원에서 매도한다? 이거는 히든 종목이 아니죠. 이거 과연 얼마에 제가 매도하라고 했을까요? 25년도 6월 9일 어디입니까? 여기 6월 9일이죠? 이날 얘기하는 거야. 얼마까지 간다? 6만원에서 7만원 간다. 지금 봐봐요. 딱 6에서 7만원 찍고 뭐야? 주가 빠지는 거 봐요. 이런 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쵸? 또 하나 비만 나갔던 게 뭐였어요? 펩트론이었어요. 펩트론. 24년도 8월 21일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뭐야? 이런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온다? 그럼 뭐야 이거?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때려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24년도 8월 21일. 24년도 8월 21일이면 자리가 어디입니까? 8월 29, 8월 27, 8월 21일. 여기에요, 여기. 그쵸? 이 종목은 아직도 매도 영상이 없어요. 왜? 매도가 다 안 나갔기 때문에. 지금 31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종목이 벌써 몇 배예요, 이것도? 거의 6배에서 7배 수준이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를 무료로 진행하는데 왜 안 받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아까 제가 인원 제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1000이서니까 1000명까지만 받고 이 히든 종목
두 개는 마감을 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히든 종목 꼭 다 받으시고요. 무료로 진행하니까 반드시 받아가세요.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상세 브리핑 그러한 내용들이 자료로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 관세 협상이에요. 한마디로 한국이 미국에 4,500억 달러를 지원을 하죠. 625조를 투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미국에 유리해요? 한국에 유리해요? 무조건 미국에 유리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재명을 욕할 필요도 없고 민주당을 욕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욕을 합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서 먹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국 주식 들어가야 돼? 미국 주식 들어가야 돼? 무조건 미국 주식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이러한 협상들이 비단 한국만 있을까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 전 세계적으로 그냥 패권 싸움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하게만 트럼프가 배째라식으로 나가고 있어. 그럼 뭐야? 여기에 관련된 수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야? 수많은 나라들이 투자할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뭐야? 미친 듯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제2의 엔비디아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국 주식은 많이 올라봐야 5배에서 7배야. 미국 주식 많이 오르면 20배에서 30배예요. 1번과 2번 AI와 제약바이오 이거는 한국 주식 들어갈 거예요. 3번은 뭡니까? 미국 주식 들어갑니다. 미국 주식이 정말 대박이 날 가능성이 커요. 전부 다 뭡니까? 25년도에 들어가서 26년도에 수익률 최고치에 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3개 반드시 들어가세요. 010-6531-4413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지금 전부 다 문자를 보내주셔서 여기에 관련된 무료 추천 종목 천이서 구독자라면 당연히 수익이 나야 될 종목들 꼭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010-6531-4413 히든 바로 문자 주세요.